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세 번째 문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꼼꼼하게 시장 뜯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문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시험지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시험지 넘겨주시죠. 네, 상호관세 발효. 이 시점에서 모아가야 할 섹터는 역시나 돋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1번에는 우크라 재건, 2번 스테이블 코인,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2차 전지까지 6개 섹터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시장을 보면 뚜렷하게 시장을 이끄는 수급 주체는 보이지 않았는데 실적이 잘 나왔거나 관세 쪽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개별 이슈 딸려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쏠렸습니다. 1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모멘텀이 참 없어서 무겁게 움직였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와 함께 3자 회담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사실 6개 섹터 안에서는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나와 있네요. 서클 총괄 사장 이제 한국을 방한할 예정인데 모든 종목들이 다 오른 건 아닙니다. 일부 종목만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더 주목해야 할까 또 궁금하실 것 같네요. 3번에는 반도체 나와 있고요. 4번 자동차 올라와 있습니다. 5번에는 제약바이오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6개 안에서는 가장 우려가 많이 쌓여있는 섹터죠. 의약품 관세 우려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는 mRNA 등 백신 연구를 중단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에는 2차 전지입니다. ESS 성장은 기대되지만 전기차 수요 줄어든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함께 충돌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부터 우리가 매집을 해 나간다면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할까요? 바로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항상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나는 이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데 라고 마음속으로 고르시곤 합니다. 과연 우리 두 분께서 들어준 이 답 안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마음이 통하는 업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슬이 대표가 우크라 재건을 꼽아주셨고요. 송율 매니저가 늘 최근에 강조를 하고 있는 2차 전지를 꼽아주셨습니다. 조금 더 의외인 우크라 재건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은 이제 보기에 이제 섹터들도 다 좋긴 합니다만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그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조금 경계를 너무 지금 늦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게 결국에 하반기부터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실적, 특히나 이제 이익 조정치가 하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대부분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건설 기계 쪽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좀 낮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자재도 대부분 이제 동남아라든지 중국 쪽에서 이제 많이 수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뭐 중동 쪽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관세에 있어서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앞으로 이제 뭐 종전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또 언제 될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제 가능성을 보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트럼프 임기 내에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주 안에서도 조금 실적에 받쳐주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테마격으로 이제 상승했다 빠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정말로 이제 수주가 받쳐주고 있고 좀 안정적인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DLENC라는 이제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사실 이게 원전 모멘텀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원전 쪽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SMR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엑스에너지와 또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원전이 좀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런 직간접적인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로 보게 되면은 약 이제 1,000조 원대가 넘는 만큼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일부분 수주만 좀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외형 성장 저는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LNC 같은 경우에 이런 중동발 수주 랠리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전용 이제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은 약 7조 원대가 또 넘어가는 만큼
수주가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PBR도 여전히 동종업계 대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기타 건설업계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매력도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러시아 쪽에서는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에 정상회담을 할 걸로 합의를 했다. 뭐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대면을 하게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좀 모멘텀이 되어서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급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장기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확산이 되면은 단기적으로 수급은 좀 몰리겠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잠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주까지 좀 받쳐줘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이제 관세에 있어서 영향이 조금 반도체라든지 이제 그 바이오 쪽보다는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보기 내에서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렸던 이제 부분들이고요. 사실상 이제 관세에 있어서 아예 좀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은 저 오히려 좀 필수 소비재 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송길 매니저의 2차 전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2차 전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방금 이슬이 대표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이번에 15%로 합의가 됐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 2.5%를 더 못 챙긴 거에 대해서만 우려가 컸는데 지금 이 대표님이 얘기하시기로는 어쨌든 0%에서 15%가 된 것들이 있으니 이거가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면 우리가 너무 이걸 안일하게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우리랑 경쟁하는 국가들은 똑같이 또 15% 혹은 그 이상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 송율 매니저님 의견 어떤지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이번에 관세로 인해서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을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지표가 언제 나오냐? 가장 빠른 지표가 이제 9월 중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약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테마 섹터가 나와 있는데 저는 약간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크라 나왔는데 우크라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차트만 보시면은 이미 정상회담을 했어요. 푸틴이랑 트럼프 이미 만났습니다. 차트만 보면은.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다 단기간에 이런 종목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이제 DLENC 말씀해 주셨는데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적어주신 2차 전지에 대한 설명 추가로 들어볼게요. 예, 제가 2차 전지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까 두 가지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ESS 수요는 견조하다. 근데 아직까지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은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ESS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ESS에 대해 가지고 지금 40.9% 지금 이제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8.4%까지 매긴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15% 정도 관세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들이 우위를 선점할 수가 있겠고 ESS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중심의 성장 모멘텀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관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요 기업 셀 3사 중에서 LG 에스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GM이랑 합작 공장 그리고 스텔란티스랑 합작 공장을 2027년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세 리스크가 지금 어느 정도는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붙고 추세 전환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저는 단기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2차 전지 한 종목 정도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ESS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사실 처음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전지의 반등을 보면서도 또 의심하는 그런 눈초리가 있거든요. 수급적인 측면, 그 거래량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삼성 SDI만 보시더라도요. 지금 이제 최근에 대량 거래 터졌는데 3월 이후에 처음으로 터지는 대량 거래입니다. 한 4, 5개월 정도가 됐는데 지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8월 수급을 좀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 앵커님께서 아직까지도 못 믿어오신
적극적인 그런 이제 멘트를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고 하면은 자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2038년까지 40조 원의 ESS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연평균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자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우리나라 셀 3사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ESS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저평가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LG 엔솔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이랑 계속해서 수주 공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포커스가 바뀌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하면은 무조건 저렴한 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정성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제가 LG 엔솔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LG 엔솔도 기술력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주 잔고가 무려 400조 원인데 삼성 SDI도 좋아요. 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매출이 한 42%가 BMW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요즘 추세가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테지만은 벤츠보다는 BMW로 많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게 바로 삼성 SDI다 보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바닥권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눌림목 구간에 왔을 때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아직까지는 좋은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